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른바 이 석방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수 진영에서 계속 이거에 대한 어떤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박근혜 2주에 한 번 디스크 한방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동아일보가 싣고 있는데요. 한방 정형외과 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이 석방, 그리고 형 집행 중지 신청이 있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의료진과 함께 곧 현장 조사를 벌인답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 신청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나올 듯하다. 여기 내용이 좀 자세히 있어요. 허리 디스크 치료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 전 대통령의 이 실제 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초면 뭐 오늘이나 내일쯤 됩니다. 디스크 경중을 진단할 의료진을 대동해 구치소로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서울신문. 전례 없는 디스크 석방 통할까? 뭐 운명의 한 주, 뭐 운명까지야 주목이 된다는 뜻 같습니다. 같은 내용 전하고 있고요. 이 표현을 디스크 석방이라고 했네요. 뭐 요 얘기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전례 없다라고 했어요. 사실은요. 이런 석방, 형 집행 정지 이럴 때는 진짜 건강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거나 무슨 큰 위독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디스크로 형 집행 정지가 가능할까? 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디스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체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디스크 가지고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 집행정지가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예. 그 사유가 예를 들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병이거나 예. 아니면 뭐 임신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만 형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디스크가 뭐 심하다고는 여겨지고 불편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지금 거기에서 안에 있는 계신 분들 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디스크 석방이라고 불리는 디스크로 통해 가지고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 이후에 한 수천 명은 아마 형집행정지 전례가 신청할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고령이고 예.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형집행정지를 해줬는데 예. 또 다른 또 고령이면서 또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형평성 때문에라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 이른바 석방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배경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 뭐 총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정치적 상징성이 있잖아요. 보수 세력 결집이라는 예. 측면에서 그 측면을 10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 조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예. 이게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그 요건에 의해서 예. 형집행정지를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걸 결정을 하는데 예.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일부 언론 논조도 그런데 문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 사면이라면 할 수 있겠으나 그렇죠. 특별 사면은 이제 재판이 종료되고 모든 형이 확정됐을 때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전히 일부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형집행정지는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 이걸 대통령을 향해서 그 요구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어떤 이제 정치적인 그 이 신호를 줘서 검찰이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 거죠. 그건 직권남용이죠. 만약 그걸 했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후에 그 책임을 묻게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보고 어디까지나 이건 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최종 판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해서 사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영철 편집위원. 가정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할 텐데요. 뭐, 부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러니까 형 집행 정지를 받아줘서 이제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삼성동 그 집은 팔았잖아요. 그럼 내곡동에 지금 다시 사저를 마련했어요. 그럼 거기 가게 되잖아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에 머물게 된다. 이게 언뜻 생각해도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안에서 칩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거기서 뭐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이 가서 뭐 예. 당분간은 좀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저분이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키울 만한 계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예. 차기 권력 주자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차기 권력자가 생겨버렸고 그 차기 권력자를 옹이하는 세력들이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운 미래 권력으로 예. 재탄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권력적인 기반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분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예. 형 집행정치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도 굉장히 그 형 집행정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 정치적 행보를 했을 때는 언제든지 재수감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내년 총선으로 향하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대통령 이상으로서의 권력 발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가정을 해봐서 했는데 뭐 저게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셈이 됩니다. 아무튼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내용. 얼마 전에요.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제기일보입니다. 별건 수사 제동 걸린 검찰. 김학의 뇌물 규명으로 방향을 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 윤 씨 사기 수사 부당 인정. 검찰 사유 분석 뒤 재청구 저울질. 사기 혐의로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가 않았어요. 일단 그래서 별건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본류를 수사하려 한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게 검찰의 의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좌절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 등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시효남은 수뢰 혐의 수사에 집중할 듯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수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럼 수사가 약간 좀 방향이 예. 제가 보기에도 원래는 저게 이제 성범죄하고 뇌물범죄를 예. 수사 공고한 거, 그러니까 성범죄는 수사 공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예. 뇌물범죄였고 직권남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직권남용이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외압을 했다는 이 부분하고 인사직권남용 이 부분인데 예. 사실 실제 이 사건의 직권남용의 본류는 뭐냐면 경찰은 수사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혐의를 2번씩이나 검찰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수사 외압을 살펴볼 때는 먼저 당시 검찰 수사 라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바로 이제 경찰 수사국 정보국 여기를 압수수색했단 말이죠. 서초경찰서하고. 그러면 경찰 인사직권남용에 치중한다는 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은 그 당시 그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당사자들을 먼저 참고인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보다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부터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다. 이 부분하고 윤중천 씨의 진술이 중요한 건 맞죠. 뇌물죄에서는 이제 공여자의 진술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저렇게 다른 사기나 기타 알선 수재 혐의로 알선 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조금 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서 약간 구속까지 필요하냐라는 의미에서 다른 물증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구속이 필요하냐 이런 의미에서는 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뇌물범죄와 직권남용 중에서도 검찰 수사무마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당시 검찰 수사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은 수사하고 있다는 면이 언론에 밝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은.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해서 뭐 들여다봤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저희 법조계 쪽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다.
물론 뭐 수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언론에 발표된 것만 놓고 본다면 예. 수사 방향이 다소 좀 의아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만약에 경찰에 대한 수사가 예. 필요하다 하더라도 예. 지금 그쪽으로 치중하게 되면 예.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현직 한국당 국회의원이 연루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신중한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수사 상황은 뭐 언론에 따라서 숨고르기다 아니면 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뭔가 주춤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